대주위에서 보면요, 지금처럼 뭐 대출 이런 건 집 살 때나 하고 뭐 가게 차릴 때나 하고 이렇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저희 같은 주부들도 소액 대출이라고 해서요. 네. 별로 큰 담보 없이 뭐 이런 보증 없이도 300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의도다 쓰더라고요. 예. 근데 이 가계 대출 중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그러던데 예. 큰 돈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지. 예. 제 교수님께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? 일단 뭐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300만 원 미만 대출을 흔히 일컫는데요. 그러니까 금융권 혹은 대부업체까지 다 해서 그 300만 원 대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면 이렇게 소액이고 고금리로 때리면 금융 소비자들이 더 열심히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갚는다. 그래서 소액의 고금리 대출이 상환 회수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쪼개서 대출을 많이 하고 대부업 광고 요즘 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. 전화만 해주시고요. 네네. 네. 아이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진짜 99%가 대부업 광고를 인지하고 있고 네. 로고송을 90% 이상이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워낙 굉장히 노출이 위험한 환경이죠. 근데 예. 그만큼 뭐냐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털릴 가능성이 높은 네. 대출이다. 고금리고. 예. 진정희 교수님. 예. 그렇구나. 특히 주부들이 이 소액 대출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하다 그냥 보면 뭐 조금씩 뭐 생활비도 부족하거나 또는 뭐 아이들 이런저런 뭐 학원비만 잠깐만 막아야지 네. 또는 뭐 심지어는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그런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줘요? 빌려주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아이고. 한마디로 자기가 이 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리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우리 예정 선생님께서 전화 한 통으로 빌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계약서 없이 돈만 들어오는 게 얼마만큼 위험한지는 그걸 당해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난 300만 원이라고 빌렸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거는 250만 원, 26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요. 소위 말하는 선이자라는 걸 떼고 또 앞으로 선이자.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달치 이자나 두 달치 이자는 먼저 받고 예. 원래 빌려주던 수수료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은 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매일 커피값 한 잔이면 돼요라는 말에 속아서 나중에 보면 500만 원짜리 원금이 1년이 지났을 때 3천, 4천만 원짜리 금액이 되는 경우가 세상에, 허다합니다. 제가 볼 땐 세상에. 이건 사기예요. 거의. 예. 단순히 이자가 높은 게 아닙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로 금액이 얼마를 내가 빌린 건지 이자가 얼마로 써 있는 건지 그리고 반드시 그 이자를 연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보통 월 얼마 심지어는 일 몇 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. 네. 아니,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전화 한 통화로 다 이렇게 뭐 문서도 없이 그냥 계약이 문서 된답니까? 없이 되는 그런 소액 대출이 많습니다. 그냥 네. 이게 바로 전화로 하는 간편한 대출의 함정이에요.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. 그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대부업으로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금융인데 네.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그냥 사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이 25%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초과로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럼 25% 이상은 신고를 하면 네.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.